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고위험 임신 관리. 고위험 임신. 고위험 임신이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보다 큰 산모로 임신 또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해 모체 또는 태아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위험 임신이라 함은 고령 임신 혹은 청소년기 임신, 기존의 내과 질환 병력이 있는 여성의 임신, 자궁근종, 자궁경부 무력증이 있는 여성의 임신, 비만, 다태아 임신을 말합니다. 자, 그럼 고위험 임신 질환 중 임신성 당뇨와 임신 중독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성 당뇨. 임신성 당뇨병이란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로 임신 중에 처음 발생하거나 임신 기간에 발견된 내당 기능 장애를 말합니다. 임신성 당뇨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반 락토젠, 남포 호르몬, 황체 호르몬 등의 태반 호르몬이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하거나 태반 인슐린 분해 요소에 작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 고위험군은 임신 중 2회 이상 소변에서 당이 검출된 경우, 이전에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던 경우,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경우, 비만 산모, 이전에 거대아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사산, 조산, 유산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고위험군은 의사에게 알려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당뇨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신성 당뇨 고위험군이 아닌 임산부는 임신 24주에서 28주에 임신성 당뇨병 선별검사를 시행합니다. 1차 선별검사는 먼저 50g의 포도당을 복용하고 1시간 후에 혈액 채취를 진행합니다. 혈당 수치가 140mg/dL 이상이 나오면 당뇨병 확진검사를 시행합니다. 2차 확진검사는 먼저 공복혈당 측정 후 포도당 100g을 복용합니다. 복용 후 1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총 4번의 검사를 시행합니다. 2개 이상의 검사 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올 경우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임신성 당뇨병이 임산부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아는 거대아, 경감 난상과 분만 손상, 신생아 저혈당, 신생아 황달, 선천성 기형아의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 사망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출생아의 비만, 고혈압 및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임신 중독증, 양수 과다증, 조산 위험 증가, 산후 출혈, 거대아 출산으로 인한 제왕절개술 증가와 다음 임신 시에 임신성 당뇨병 재발 가능성이 약 50% 증가하고 분만 후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 혈당 측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상 혈당 조절 목표 수치 공복 혈당 95mg/dL 미만, 식후 1시간 혈당 140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20mg/dL 미만으로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임신 기간에는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이 신생아 체중에 더 영향을 미치므로 식후 혈당 측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케톤 검사입니다. 임산부의 케톤 산증은 태아의 신경계통을 손상시킬 수 있고 태아가 위험할 수 있어 검사가 필요합니다. 아침 첫 소변으로 케톤 시험지를 이용하여 검사를 시행하거나 혈중 케톤 측정기를 이용해 케톤 농도를 측정합니다. 지나친 금식은 케톤 산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식이와 운동요법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분량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새끼 식사량을 3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으로 나누어 섭취합니다. 식품 교환표를 활용해 동물성 지방, 콜레스테롤, 단순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 섭취를 제한합니다.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고 저칼로리 식이 및 극단적 탄수화물 제한 시기는 케톤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단, 아침 식후 혈당이 높아지므로 아침 식사 시 탄수화물의 양을 다른 끼보다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후 1시간 이내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조산한 경험이 있거나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경우, 태아의 성장이 지연되는 경우,
지속적인 자궁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운동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네 번째는 인슐린 요법으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인슐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태아에게 안전하며 인슐린 치료는 거대아를 비롯한 주산기 합병증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분만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만 후 6에서 8주 후에 병원을 방문하여 경구 당부화 검사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만 후 임신 전 체중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분만 후 3개월 내에 임신 전 체중으로 복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신 중독증.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성 질환이란 임신성 고혈압, 전자간증, 자간증을 말합니다.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20주 이후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고 혈압이 140/90 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분만 후 12주 이내에 혈압이 정상화되므로 최종 진단은 분만 후 12주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전자간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이 140/90 mmHg 이상의 혈압 상승과 단백뇨가 검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간증이란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자간증이 있는 산모에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련이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고혈압성 질환 고위험군은 초산부, 35세 이상 산모, 다태임신, 비만, 전자간증 및 자간증의 가족력, 이전 임신에서 자간 전증이 있었던 경우, 임신 전 당뇨가 있는 경우, 고혈압 및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초기 나타나는 증상은 체중의 갑작스러운 증가와 부종이 있으나 정상 임신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환이 진행되어 중증의 임신 중독이 있는 경우 두통, 시력장애, 상복부 통증, 소변량 감소, 혈소판 감소,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이상, 폐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태아의 성장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태어날 수 있으며 태아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뇌출혈, 급성 간부전, 간파열, 망막 박리, 간질 발작, 신부전, 태반 조기 박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식사 시에 소금, 설탕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이 많은 과일이나 야채, 우유 등을 섭취하고 아연이 풍부한 미역, 다시마, 기름기 적은 살코기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독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고혈압 및 임신성 당뇨, 비만 관리도 해야 합니다. 임신 중독증의 원칙적인 치료는 임신의 종결입니다. 임신 중독증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이 빠르므로 혈압과 단백뇨 검사를 수시로 측정하며 변화를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